반갑습니다. 팬더메스 수학학원의 김준섭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아고 2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에 대한 전문항 해설을 진행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시험 범위가 아시다시피 수능에서도 가장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고 가장 변별력 있는 문항이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우리 학생들 비록 시험은 끝났지만 이 끝났던 시험지 덮어두지 마시고 다 펼쳐서 전문항 꼼꼼히 좀 복습하기를 좀 권장드리는 게 아마 듣고 보면 되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시간이 많이 쫓겨가지고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건데 비록 맞았던 문제라도 본인이 조금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적화된 풀이를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쫓겼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개념 소홀히 하지 마시고 혹시나 좀 스킬적인 부분이라도 좀 챙겨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었을지 꼼꼼히 살펴가시면서 복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x값이 2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부정적분하고 윗끝 넣고 아래끝 넣고 빼서 풀 수 있었을 것이고 틀리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빨리 풀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저기에 절대값이 없었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x축과 이런 위치관계를 가져서 0과 2에서 만난다고 치면 실제로도 절대값 그래프는 x값이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원래대로 그려지는데 x값이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뒤집혀서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값을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여기 어딘가에 3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이 되겠죠. 이 녀석을 우리가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참수와 직선이 둘러싸인 면적은 각각 분할해서 우리가 6분의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S1을 한번 구해보면 S1 값은 6분의 최고차항 개수에다가 2의 세제곱해서 6분의 8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물론 이따가 통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약분하지 않겠습니다. S2 값을 구하는데 우리 S2 값은 요 삼각형에서 요만큼을 빼서 구할 거예요. 우리 요 값을 S2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 S2 값은 어떻게 될까요? 6분의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1의 세제곱 이게 6분의 1이 될 건데 우리는 요 삼각형 면적에서 S2 값 요만큼을 빼야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요 삼각형 면적은 여기가 3,3 대입하면 3인가요? 삼각형 면적은 2분의 3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분의 3에서 여기 이 부분 S2 값을 빼주면 요 값이 6분의 지금 얼마인가요? 3 곱해서 6분의 9 6분의 9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답은 6분의 8 이렇게 되나요? 그럼 6분의 8 여기도 6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6분의 8 2개 3분의 8 이렇게 돼서 1번은 답 4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2번입니다.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우리가 2차랑 1차항 계수 여기는 지금 1차항 계수는 없네요. 네,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보죠 뭐. f'x를 찾았을 때 이 값은 3, 4, 12의 x의 세제곱 더하기 1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4x까지 만들어지나요? 이 값이 12x로 묶어버리면은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여기는 뭐 인수분해 굳이 하지 않더라도 0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랑 1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우리가 이게 극값을 어디서 갖는다? 0과 마이너스 2와 1에서 갖고 각각의 점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되죠. 일단 f의 제로는 5 이렇게 나오네요. f의 1은 개수의 총합을 얻을 수 있는데 0 이렇게 나오나요? 7, 12, 0 맞습니다. f의 마이너스 2가 조금 계산이 복잡할 것 같은데 16에다가 48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팔은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8 거기다가 플러스 5까지 소거가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27 나오나요? 그래서 일단 극값 여기 y좌표 3개를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2 답 5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3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을 먼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0 되도록 하는 양수 t값을 찾아봅니다. 양수 t값은 어떻게 되죠? 이게 4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t값이 4일 때 속도 물어봤습니다. 저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vt값을 구하면 20 마이너스 20t
10t에다 4 대입하면은 얼마가 돼요? 4, 2, 8,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이 틀렸나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이고 여기 10t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0t.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0. 답은 2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4번. 이거 직보 때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학생들이 이 파트를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기하적인 해석에만 무조건 가중치를 두고 문제를 봅니다. 일단 2차 함수끼리 둘러싸인 면적은 저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점의 x좌표의 차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지 말고 바로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의 x값 찾아주라고 했죠. 저 두 개의 식이 같다고 놓고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3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x값이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6분의 공식을 쓰는데 6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차는 3 그리고 적분 구간의 길이 3 세제곱해서 2분의 27 이렇게 나올까요? 네, 답은 5번. 네, 5번 문제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3차 함수의 도함수 f'의 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의 x 더하기 2a 이렇게 나올 텐데 이 값이 항상 0 이상이 되어야 하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니까 판별식을 바로 쓸 건데 a의 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게 0 이하 그럼 a 값은 0과 6 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수 A의 개수는 0을 포함해서 답 7개 4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라지 fx라는 게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와 있고 우리는 보자마자 항상 하는 것들 루틴 라지 f를 미분해서 f'의 x 그게 일단 스몰 fx가 되는 거 하도 많이 해서 적지 않고도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라지 f에다가 실제로 a 값을 대입을 하면은 그게 0 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이 스몰 fx가 뭐죠? 라지 f의 도함수입니다. 근데 이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죠. 일단 연속함수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 라지 fx인데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건 계속 증가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a 값에서 0이 되면 실제로 다른 데서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 라지 fx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극한을 구합니다. 분모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저 값이 수렴한다는 것은 분자도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거고 f의 지금 얼마? 1. 그 값이 0인데 라지 f라는 건 오직 a 값에서만 0 된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면 우리 미분계수 형태로 써도 상관없으나 이게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로피탈 정리 써봅니다. 분자 분모를 미분해서 x값을 1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분모가 2가 되고요. 분자가 라지 f'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이 1이고 라지 f'은 스몰 f가 되기 때문에 스몰 f의 1이 2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a 값은 얼마죠? 답은 2 이렇게 됩니다. 답 2번 보기에서 찾아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일단 도함수 f'x가 나와 있고요. 0과 마이너스 2에서 미분계수가 제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극대극소화 문제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로 바뀌면 우리 8개의 직사각형 안에서 우리가 함수를 해석하면 조금 더 편하게 양쪽 경계값을 직접 함수값 구하지 않고도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네모 박스에다가 우리 스몰 fx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차항 개수 양수 오른쪽 위로 뻗어가는 놈인데 여기가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2 이렇게 돼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네, 이렇게 그려지고 실제로 비율관계에 따라서 여기 값이 각각 1,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고요. 제한된 범위가 마3부터 1까지인가요? 제한된 범위가 마3부터 1까지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저기 왼쪽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겠네요.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0에서 극대값 그냥 읽어드리면 되겠네요. 극소값이 3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3. 우리는 극대극소의 차도 경험해서 알고 있죠. 요만큼이 2가 되면 요만큼이
4가 되고 여기가 3이면 여기 있는 이 값이 4만큼 점프해서 값은 7. 그래서 7에서 0에서 극대값 7을 갖고 이 7이 최대값. 답은 3번. 네, 8번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 문제랑 재작년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 두 번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가 나왔는데 뭐 인수정리 사용해도 괜찮고요. 인수정리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게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형태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t ft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저는 문제를 풀어볼 때 이렇게 식을 바꾸지 않고 바로 문제 속에서 읽어냈는데 설명하려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값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fx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문자 a 값을 얻기 위하여 주어진 식 양변에다가 바로 x값 a를 대입하셔도 상관없고요. 한번 미분해서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요 분수가 좀 보기 싫고요. 3차보다는 미분한 식에 대입하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해서 얻은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3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4의 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 녀석은 미분해서 사라지게 되겠고요. 이 식에다가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좌변은 0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12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4 이렇게 나와서 요 값이 6이고 따라서 a 값이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x에다가 a값 2를 대입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좌변이 그냥 그대로 fx가 될 것이고요. 우변 미분하면 6x 값에다가 a 플러스 4, a 플러스 4, 6 이렇게 나오죠. a 값이 2니까 f의 a 값은 f의 2 계산해서 6이 12에다가 18 이렇게 나오고 답은 2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평가원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직전보강 때도 이 부정적분 문제가 꼭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이번 평가원 문제까지 제가 복습을 시켜봤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일단 이 녀석이 요 i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니까 미분을 해서 f'의 x 더하기 g'의 x 그게 f'의 x 마이너스 2배의 여기는 그대로 써줘야겠네요. f의 x 마이너스 2배의 gx 이렇게 나오나요? 얘가 얘의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요 값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fx가 미정계수 없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f'x에다가 미분하면서 바로 넣겠습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플러스 g'의 x고 fx에다가 2배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마이너스 2배의 g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식 2배의 gx 넘기고 아는 식 오른쪽으로 넘겨서 동류항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2배의 gx 더하기 g'x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변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2x인데 넘어가서 플러스 4x 플러스 3인데 넘어가서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나온 식은 실제로 다항함수의 미정계를 찾는 연습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말 많이 훈련했어요. 바로 여기서 gx랑 g'x를 연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gx는 일단 최고 차항계 2를 곱해서 2x 세제곱이 되니까 x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미분한 3x 제곱이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럼 이 녀석의 2배를 해서 이게 나왔고 이제 2차 함계수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7x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얘 2배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7x 제곱이면 여기서 마이너스 10x 제곱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5x 제곱만 적어준다면 마이너스 5x 제곱이 이 아이를 만나서 마이너스 10x 제곱 이 아이 만나서 마이너스 7x 제곱 그러면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0x도 결정이 될 거고 이 4x가 만들어지려면 2gx가 14x가 돼야 되고 이 아이는 7x 그럼
그럼 정리하려면 7x가 2배 14x, 10x 빼서 4x. 이게 7x 결정되면 요 값은 7. 그럼 여기 1 나오려면은 요 i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 정리.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이 됐고 7 더해서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gx 구해줬고 여기에서 g1을 찾아볼까요? g1은 지금 개수의 총합을 계산해도 괜찮고 지금 8에서 8 빼면 0. 답은 3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0번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미리 선행되고 학습했던 부분이고 그럼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fx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는 항상 이걸 만족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강조를 많이 드렸었냐면은 일단 fx랑 f'x의 그래프를 한 좌표 평면에서 기하적인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는 대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fx에서 f'x를 빼서 이 값이 0 이상이라고 놓고 이 녀석을 대수적으로 식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 fx 원래 있던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에서 미분한 거 3x의 제곱 더하기 2a의 x 더하기 b를 빼주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이 x의 세제곱이고 지금 a-3 x의 제곱이고 더하기 b-2a의 x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 값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이너스 1 이상에서만큼은 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a, b 값에 무관하게 이 녀석은 0,0을 지나야겠죠. 근데 0,0을 지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축 위에서 존재하려면 0이라는 우리 제곱 그리고 중근 또는 4중근 짝수 중근을 가져야겠죠. 이게 0 이상이 되려면 이 값도 0이 되어서 0에서 중근을 가져서 그래프가 0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바운스 하도록 여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직 하나를 찾았고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일단은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3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 양수면 언젠간 축을 뚫고 내려가야겠죠. 그 축을 뚫고 내려가는 그 위치 여기가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만들어줘야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음수가 되는 구간이 생기겠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생겨서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만큼 항상 0 이상 되도록.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근 자체가 얼마가 되죠? 요 방정식의 0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식은 얼마? 3-a가 되겠네요. 3-a. 그럼 여기에서는 3-a 값이 마이너스 1 이하가 돼서 a 값은 크거나 같다 4 이상 이렇게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f1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f의 1 값은 실제로 대입을 하면은 a 더하기 2b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b 값 자체가 2a이기 때문에 이 값은 4a 더하기 a 5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a 값이 4 이상이 되니까 이 값은 4, 5, 20에 21 이상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fx랑 ex 플러스 k라는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지 마시고요. 네, 우리 fx 마이너스 ex라는 그래프를 해석을 할 건데 칠판 조금만 더 지워볼게요. 칠판이 많이 지저분한데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fx-ex라는 것이 k랑 같도록 하는 요 방정식 또는 요 그래프가 요 상수함수랑 만나는 위치관계를 보는데 우리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요 녀석을 g가 아닌 h라고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x라는 놈을 볼 건데 우리가 이 g라는 놈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hx 그래프가 요 상수함수 그래프랑 실제로 몇 개의 서로 다른 교점을 만드냐라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k 값이 1과 17 딱 두 개의 값에서만 실제로 불연속이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극대극소가 일단은 서로 다른 극대극소가 1과 17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다가 1 잡아주고 여기다가
17 잡아주고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값이 1과 17만 나온다는 거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쁘게 그려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가 1과 17 전후로 해서 교점이 이렇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0보다 K값 1보다 작을 때 교점 없죠. 1일 때 교점 2개죠. 1과 17 사이 4개 맞고요. 17일 때 3개고 17보다 클 때 2개. 그래서 일단 GK가 실제로 이 함수에서 만족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식은 뭐냐? 각변에 2만큼 빼면 F'0-2랑 F'알파-2, F'베타-2가 모두 0이라는 건데 F'-2가 뭐냐면은 F'의 X-2 이 녀석 자체가 뭐다? H'X였다는 거예요. UI의 미분계수가 0 되는 위치가 0 알파 베타인데 여기가 0이 되고 양수 알파, 양수 베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4차 함수가 선대칭 함수가 될 거고 0과 알파랑 베타 값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극대극소의 차 공식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길이의 4제곱만큼 올라간다는 건데 1과 17이 16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 값이 2만큼 여기도 같은 간격 2만큼 차이 나서 알파 값 2, 베타 값 4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곱하게 되면은 4, 2, 8 답은 우리 4번에서 찾아봅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다시 또 등장을 했네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두 번 미분해서 비로소 fx가 되는 저런 gx 우리가 등장을 또 한 번 했습니다. gx가 실수 전체의 지표가 증가한다는 것은 g의 프라임의 x는 지금 0부터 x까지 ftdt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 값이 항상 0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일단 fx가 완벽하게 식으로 주어져 있고 0과 2와 k값에서 x축과 만나는데 k값도 2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으로 0, 2, k 이렇게 잡혀갈 수 있겠죠. 그리고 k값은 기본적인 조건 안에서 2보다 크다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g'x라는 함수는 0부터 x까지 적분해서 0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물론 x값이 음수면 음수부터 0까지 정적분은 음수 0부터 음수 x까지는 양수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시고요. 0부터 오른쪽으로 정적분을 했을 때 그게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S의 1과 S의 2를 놓고 봤을 때 S1이 S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려면 K라는 녀석이 0과 2 사이 거리보다 더 작게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노선 K 값이 4가 됐을 때 S1과 S2가 같아질 거고요. K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작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죠? S1이 S2보다 크고 항상 이 값은 0보다 크다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2초가 4 이하 자연수 K는 2 아니죠. 3 그리고 4 합이 얼마? 7 이렇게 1번 보기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네,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네, 13번 문제 우리 역함수를 적분을 하는 상황도 수업 시간에 충분히 훈련이 돼 있었죠. 함수 fx가 있는데 a, b가 모두 양수입니다. 0 오른쪽에서만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녀석은 증가함수.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여기 일단 증가 역함수랑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죠? 항상 y는 x 위에서만 원함수와 그 역함수가 만나게 됩니다. 만약 감소함수라 그러면 다른 경우가 있겠으나 증가함수는 f랑 g가 만나는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을 수 있죠. 그럼 x축, y축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y는 x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알파 여기다가 3알파 여기가 알파 여기가 3알파 그래서 fx랑 gx가 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는데 저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으로 오른쪽 위로 증가하니까 뭐 대략 한 요런 느낌으로 있었다라고
이런 느낌으로 있었다라고 저희가 한번 가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역함수는 여기에서 같은 넓이를 가지면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게 F의 인버스이자 G가 되는 거고 요 값이 F가 되는 거겠죠. 네,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의 넓이인데 그 부분의 넓이는 이 한쪽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까지. 일단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왜? 2차 함수랑 직선과 만나는 위치 관계는 이 두 개의 값과 2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 알파 찾고 A 찾는데 초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조건을 봤더니 알파부터 3알파까지 fx를 적분을 먼저 합니다. fx 적분하면 요만큼 나오나요? 요만큼이 될 거고 알파부터 3알파까지 gx를 적분하라면 요만큼이 나올까요? 그래서 f를 적분하면 요만큼이고요. g를 적분하면 요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 8이라는 것은 전체 9알파 제곱에서 알파 제곱을 빼죠. 그럼 8의 알파의 제곱이 8, 이걸 만족하는 양수 알파 값 1 이렇게 나와서 요값 1, 요값 3 바로 찾아봅니다. 그리고 교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1,1이고 여기가 3,3이니까 fx에다가 1 대입해보죠. f의 1, 그 값은 a 더하기 b인데 그 값이 1, f에다가 3 대입해보죠. 3 대입하면은 9a 더하기 b, 그 값이 얼마? 3 이렇게 나오죠.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8a가 2 나오니까 a 값은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우리는 이 a 값과 적분 구간의 길이만 가지고 이 주황색 한쪽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6분의 최고차 한계수 4분의 1 곱하고 적분 구간의 길이 2차 함수니까 세제곱. 근데 양쪽 같이 생각하니까 곱하기 2까지 6, 4, 24분의 지금 2에 되죠. 16, 8, 3, 24, 8, 2, 16. 답은 3분의 2. 보기 2번에서 찾아봅니다. 네, 빠르게 오고 있고 14번. 제가 직보 때 정말 많이 강조했던 문제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맛있게 잘 풀었을 것이라 기대해보면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항함수가 1부터 4까지 정적분 값을 줘야 되고요. 마사부터 마일까지인데 보세요. 제가 직보 때 엄청 강조했던 내용. 1부터 4까지 fx를 적분하라. 마사부터 마일까지 원함수를 y축 대칭한 적분과 정적분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fx의 대칭성이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 마사, 예를 들어서 여기 마1, 여기에 1, 여기 4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가운데 축을 끼고요. 함수 하나가 뭐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이 함수를 1부터 4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것과 이 함수를 y축 대칭해 놓고 마사부터 마일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것은 함수 fx 자기 스스로의 대칭성과 무관하게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해보나 마나 이 값이랑 똑같이 항상 무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러면 이 값은 자연스럽게 같은 구간만큼 정적분해서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제가 구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도 역시 fx가 어떤 함수든 할 거 없이 항상 기함수입니다.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자면 fx의 대칭성과 상관없이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얘는 항상 우함수고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 값은 항상 기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기함수예요. 왜 그게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쓰이냐? 우리가 가, 나 조건에서는 적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마사부터 1까지를 적분하라고 했죠. 흰색부터 흰색까지거나 초록색부터 초록색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마사부터 해서 어디까지? 여기 1까지 적분하라고 나와 있죠. 아, 말씀 잘못 드렸네요. 우리가 조건에 나온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라고 나온 건데 가, 나 조건과 무관하게 저희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기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구간이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구간을 마4부터 마1까지로 바꾸어 볼 수 있고, 이때 f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를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죠. 그럼 구해놓은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4부터 마1까지 fx의 적분은 여기 3이라고 우리가 구해놨네요. 마4부터 마1까지 f의 마이너스 x가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4부터 마1까지 적분할 때 이 녀석이 얼마? 2가 되는 건데 3에서 2를 빼서 답은 얼마? 1. 요렇게 1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능 수학을 공부할 때도 특히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런 우함수, 기함수의 대칭적분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우리 수능 수학까지 본다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좋은 문제 출제해 주신 우리 동학업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15번 문제 fx가 2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fx가 y는 f4라는 상수함수랑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조건, 항상 우리 기니디 문제, 아니죠.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추론 문제에서 이런 부등식이 나오는 거는 아마 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하나가 아닐 거예요. 아마 2개 이상이 나올 건데 다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함수에서만 답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가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하죠. 이것도 아까 우리 전에 문제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4개 그리고 8개의 직사각형 안에 가두어서 함수의 비율관계를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2에서 극대값 34를 갖는다.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34가 됩니다. 그리고 fx가 y는 f4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f4라는 상수함수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요 값이 4거나 요 값이 4거나 요 값이 4거나 세 가지 케이스. 근데 2보다 왼쪽에 4는 상상할 수 없고요.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다 조건을 만족하는 게 딱 하나 있을 겁니다. 얘가 2고 얘가 4면 가운데가 3이 나올 건데 그러면 3.5에서 저 녀석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요 케이스가 아니겠죠. 그럼 여기. 그럼 2랑 4 사이에 적절히 3이 있을 거고 3.5에서는 기울기가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도함수 거리곱이라는 개념을 실전 개념으로 챙기고 왔던 친구들은 f' 2분의 7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맛만 볼게요. 실제로 구해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f'의 2분의 7을 구해봅니다. fx의 최고차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f'x의 최고차항계수는 3이 될 거고요. 3.5에서 이 도함수가 0되는 위치까지 우리가 거리를 따져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2, 여기가 4. 한 칸에 3분의 2씩 커져야겠네요. 그럼 여기가 3분의 6, 3분의 8, 3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3분의 12가 될 거고요. 2분의 7, 3.5에서 요 두 극대극소가 되는 위치까지 거리를 곱할 건데 2분의 7에서 2분의 4를 빼면은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2분의 7에서 3분의 10을 빼주게 되면은 또 얼마가 나오겠죠. 2분의 7에서 3분의 10을 빼주게 되면 3.5고요. 얘가 3.3밖에 안 되니까 어떠한 양수값을 가질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가 6분의 21이고 얘가 6분의 얼마 2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요 녀석이 0보다 크다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저 f' 2분의 7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하면 돼서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3.3 말고 3.5 이런 데서 증가하고 있다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아는 척 하느라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f5를 구하라고 합니다. 5는 여기가 4가 되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5가 이렇게 있을 건데 5에서 함수값도 거리곱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일단 34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f의 5는 34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5가 있다면 거리곱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3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3 곱하기 3 곱하기 1. 34에다가 9를 더하게 되면은 43 이렇게 되고 답은 3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거리고 요즘에 되게 핫한 소재가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뭐 수능 수학을 볼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사실 잘 쓰고 우리가 체화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우리가 간단한 계산들을 줄여갈 수 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16번 봅니다.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였는데 아마 이번 시험에서 그나마 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실제로 이 문제가 어려운 것과 달리 학생들 엄밀하게 따지지 않고 이럴 것이다라고 찍어서 풀어서 답 5번 낸 친구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X 그래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X축 잡아주시고 Y축 잡아주시고 지금 0보다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떨어지겠습니다. 여기가 GX 왼쪽 부분. 근데 GX의 오른쪽 부분 연속이니까 요 점은 지나가야겠죠. 근데 FX가 이쪽에 그려질 건데 FX는 3참수입니다. 3참수의 일부분을 그려서 우리 가, 나,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가 조건 GX의 최고차항 개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G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가거나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가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분 가능성과 무관하게 극값을 갖는다라는데 우리가 연속 함수의 극값은 반드시 극대와 극소와 극대와 극소 또는 극소와 극대, 극소와 극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연속 함수의 경우. 근데 이 GX가 연속 함수인데 처음에 감소하다가 나오는 이제 첫 번째 극값은 극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극소가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극대, 그 다음에 극소, 그 다음 극대인데 그래 봐야 하나밖에 갚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극값이 하나가 된다는 거랑 극대, 극소가 되는 X값이 하나가 된다는 건 조금 다른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GX 값이 0보다 크다. 여기서 바로 증가하기보다는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극소 하나 갖는 거를 생각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함수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이라면 실제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적분이 0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이걸 한번 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fx라는 녀석을 최고차항계수 양수로 봐야 합니다. 최고차항계수 음수가 된다면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극값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극소에서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양수 쪽에서 극대를 갖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0보다 오른쪽에서 극소 하나만 갖는 그래프를 따져가면서 최고차항 계수는 1로 쫓아가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x의 세제곱이고 더하기 ax의 제곱이고 더하기 bx인데 연속함수가 되기 위한 상수항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요 i가 일단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했을 때 그게 여기가 2분의 3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그럼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지금 fx dx를 한다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2분의 b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맞나요? 네, 지금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여기가 3이 아니라 2분의 3이었네요. 요 값이 4분의 3이고 요 값도 4분의 3이고 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고 요 값이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양변을 6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2a 더하기 3b 값이 마이너스 6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b 하나 소거시킬 수 있겠네요. 일단 요 값이 x의 세제곱 더하기 일단은 b 소거가 네 일단 두겠습니다. 이제 개수가 분수가 나올 것 같아 둘 거고요. 일단 gx가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적절히 미분계수 0 되는 걸 찾겠죠. 그럼 f'x를 찾아보면 그게 3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의 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요 2빛
2의 값을 지금 얼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b로 대체해서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f'x가 0보다 오른쪽에서 무엇을 갖는다? 지금 0 되는 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근해 분리 문제가 되겠죠. 3차 함수를 미분을 하게 돼서 지금 2차 함수를 얻었는데 그 녀석이 0보다 오른쪽에서 그 값을 가지면 지금 이 f'x라는 것은 지금 양수 쪽 0보다 오른쪽에서 이제 실근을 하나 갖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x축과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이 실제로 도함수로 바뀌게 되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알파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수근 하나 여기 음수근 하나 가지면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 가지려면 그때 뭐가 돼야 되죠? 우리 근해 분리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b값 있죠. 이 b값이 0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0보다 같은 거 가능한가요? 같은 거 가능하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b값이 0이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알파 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b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러면 여기 나와 알파 값을 집어넣어 0을 한번 찾아볼게요. 알파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3알파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의 알파 더하기 b 그게 0이 되고요. 이걸 만족하는 b값이 0 이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2a 대신에 우리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b로 바꿔볼까요? 이 값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b 이렇게 바꿔보고 일단 b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일단 한 번씩 다시 한번 써볼게요. 3알파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b의 알파 더하기 b가 0. b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의 b. 그리고 여기가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는 0. 그럼 넘기고 나누면 여기에 만족하는 b 값이 3알파 마이너스 1분의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이렇게 되고 이 값이 0 이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분수 부등식의 문제를 풀 건데 무턱대고 양변에 3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안 돼요. 그 값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3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3알파로 묶고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 3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0 이하.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0과 2 그리고 3분의 1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3분의 1. 그래서 이 값이 0 이하가 되는 것은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알파 값은 최대값 2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좀 풀이 과정이 길어서 말도 좀 빨리 드렸는데 혹시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따로 오프라인 강의에서 네,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식 다 끝났고 논술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술형 1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를 접어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플러스 n과 마이너스 n과의 교점을 찾아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아는 그래프죠? 실제로 아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비교관계 잘 이용해 보려고 직사각형 안에 한번 가두어 보겠습니다. 저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값이 얼마?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되고 여기가 0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0,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얼마죠? 2. 여기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실제로 0일 때 함수값이 얼마? 2죠. 이 라인이 2입니다. 2. 여기가 2. 그리고 여기 두 칸이면은 4칸이기 때문에 여기 두 칸. 여기에 축이 지나가겠네요. 축. 여기가 4.
1 대입해서 0 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도 상관이 없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n값에다가 뿔만을 붙여서 그래프를 봐도 되는데 일단은 n값 1일 때는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에서 3점, 여기에서 1점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근데 밑에 점은 무조건 1점밖에 안 만나요. 이 그래프가 내려갈 때. 그럼 위에 있는 그래프 교점을 보면 되겠네요. 여기 위에 n값이 1일 때는 3개, 2일 때 3개, 3일 때 3개, 4일 때 2개, 5일 때 1개, 6일 때 1개, 7일 때 1개를 여기 있는 것과 섞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표 하나 간단히 그리죠 뭐. n값이 1, 2, 3, 4, 5, 6, 7. 그때의 an 값이 있는데 n값이 1이면 이렇게 지나가서 3개, 1개, 4개. n값이 2여도 3개, 1개, 4개. 3일 때도 4개, 4일 때 2개, 1개, 3개. 5일 때는 1개, 1개, 2개, 2개, 2개. 다 대주면 답이죠. 요거 12. 요거 6. 그러면 9. 합은 21. 그래서 논술형 1번 답은 9 더하기 12, 21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논술형 2번도 볼게요. 네, 논술형 2번. 네, P는 원점을 2번 지난다. T값이 0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18이다. 자연수 N값을 구해라. 일단 우리가 자연수 N값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수 쪽에 생각하라는 거고 정수 쪽에 생각하라는 거죠. 이 녀석은 양수 플러스 정수 이렇게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n값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T값 나와 있죠? 저걸 가지고 우리는 뭘 그리겠다? 위치함수 그래프 그릴 거예요. 일단 위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저 녀석은 이렇게 그냥 그려볼까요?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n, 여기가 2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1.5n, 2분의 3n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일단은 2분의 n 값이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5n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일단 여기가 2분의 n 값이면 여기 어딘가에 0이 있겠네요. 근데 이 녀석은 일단 처음 위치가 얼마일까요? t = 0일 때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있는 값이 0,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온답니다. 원점을 2번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t값이 양수일 때 x축과 딱 2번 만난다는 거죠.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1번, 이렇게 지나가면 2번, 이렇게 지나가면 3번, 이렇게 지나가면 2번, 이렇게 지나가면 1번. 그러면 x축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군데가 있겠네요. 일단 여기에 x축이 있다라고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나오면 그게 정답 아니면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일단 저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가 만약에 x축이었다면 식이 어떻게 세팅될까? 지금 여기에서 뚫고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고요. 거리곱을 써봐도 괜찮죠. 이 거리가 2분의 n, 이 거리가 2n. 그럼 거리곱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위치함수 xt라는 녀석의 식은 저 녀석을 부정적분해서 3분의 1t 3승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x의 제로라는 값은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거리곱 써볼게요. 2분의 n 거리곱 써볼게요. 여기 2n 그리고 또 한 번에 2n 그러면 4n 제곱 이렇게. 근데 요 값이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요 값이 18이 나온다는 거예요. 18. 그러면 여기가 n3승이고 2이고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계산 다시 해볼게요. 4n3승이 3에 6이 넘어가서 6 곱하기 18. n3승이 2 나누면 3, 2 나누면 9, 27. 여기에서 n값은 얼마? 딱 3 이렇게 나오고 양수이면서 정수인 n값 3. 실제로 시험장에서 n값 딱 3이 나오면 여기에 축 나오는 거 전혀 확인해 볼 필요 없겠죠. 학생들 여기에 축이 있을 때 답 한번 따져보시면 아마 양수 조건 또는 정수 조건 중에 어느 하나가 만족되지 않을 거고 저도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n값 3 나오고 나서 확인 안 해봤습니다. 혹시 조금 더 꼼꼼하게 복습해보고 싶은 친구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어서 3번입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살짝 구하는 것만 바꿔서 놓은 상태고 저희는 직보 때도 저희 한모금 기출변형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랑 이 문제의 변형 문제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러면 이거 봤던 친구들 그리고 단순히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 풀어드린 게 아니라 이 문제 플러스 변형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곱함수의 도함수라고 해서 저희가 곱함수의 도함수 유형 문제를 직보 때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키고 들어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좌변에, 나 조건의 좌변에 있는 식은 xfx라는 곱함수의 도함수겠죠. 양변을 적분해 보겠습니다. x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g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오는데 좌변에 x에 0 대입하면 0, 우변에 x에 0 대입해보면 g제로가 0이기 때문에 c값도 역시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gx가 p,0에서 x축에 접하는 3차 함수인데 gx라는 것은 0,0도 지나죠.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 x랑 x-p 전체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팅할 수 있겠네요. 최고차 한계수 역시 1이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f1이 3이라고 합니다. 양변에 x는 1을 대입을 해보면 좌변에는 f1은 3 우변에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p-1 전체의 제곱 그러면 p-1 전체의 제곱이 4가 되니까 p-1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p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양수 p값은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겠고 아마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깍 소리 지르는 친구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저희가 적중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네, 이 문제도 저희 한수 위에 있었던 문제 원형 문제랑 변형 문제 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단순히 저희가 내신 대비 기간 안에 한 2,000문제, 3,000문제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얻어 걸렸다가 아니라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냈던 문제 그리고 변형 문제까지 훈련했던 문제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한번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fx를 뒤집어 올린 그래프랑 gx랑 위치관계를 보라고 합니다. 단 우리가 fx 뒤집어 올린 함수가 지금 k값에 따라 변동함수인 거죠. 우리가 저 함수를 뒤집어 올리기보다는 식을 좀 변형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기하적으로 편하게 풀 수 있도록 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라는 것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된다라고 문제를 풀 거예요.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절대값 fx를 푸는 거죠. 절대값 fx가 gx가 되는데 우리 이 녀석은 절대값 fx는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gx 값이 항상 0 이상인 범위에서만 즉 gx가 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 값이 0 이상 2x제곱이 2 이상 x제곱이 1 이상 x값이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x값이 1 이상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이 그래프의 교점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펴보면 fx 한번 적어드릴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u 그게 gx, 2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여기서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6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k값에 따라서 이 곡선과 위치관계를 볼 것이 아니라 kx만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고 나머지를 좌변으로 몰아준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의 제곱 더하기 8 UI가 KX가 되는 것 그리고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가 KX가 되는 것 우리 이 두 아이의 위치관계가 어느 범위? X값이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1 이상인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교점이 몇 개? 총 4개가 되도록 해달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2개는 또는이 될 거고요. 또는. 그럼 일단 이 좌변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도
요 i가 일단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제곱에 x-2. 마찬가지로 요 부분도 x의 제곱과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지금 8값을 기준으로 해서 0에 접하고 2에서 뚫고 지나가는 4값을 기준으로 해서 0에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뚫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냅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y는 kx에서 양수라는 기울기를 갖는 이 k값을 우리가 옮겨가면서 실제로 이 범위 내에서 교점이 4개 나오도록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그리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문제는 저희가 한수위라는 저희 주간지에서 이 원형 문제와 변형 문제를 같이 반복 숙달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한수위가 잘 됐던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는 보자마자 아는 그래프 외워서 풀다시피 바로바로 풀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조금 넓게 잡아볼까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서 첫 번째 그래프는 0에서 접하고 2에서 뚫는 그래프, 여기가 8이라고 두면 0에서 접하고 2에서 뚫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저희는 마이너스 1과 1 바깥쪽에서만 보기 때문에 경계값에서 함수값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마3, 8 빼기 3, 5. 요 점을 지나고 0에서 접하고 그리고 2에서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0에서 접하는 거죠. 0에서 접하면은 그럼 1도 보겠네요.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지금 7, 1, 요 정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뚫는,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뚫는, 그럼 뚫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역시 이 경계값에서 함수값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 1 대입하면은 지금 마 1 대입하면은 얼마죠? 5 나오나요?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 나오겠네요. 여기를 또 같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5, 여기가 7. 이 점을 지나고 0에서 접하고 어디? 지금 마이너스에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1 지나갈 때 5, 지금 마이너스 1 지나갈 때 1은 얼마 나올까요? 1 집어넣으면 8 나오겠네요. 맞나요? 1 집어넣으면 7. 1,7을 지나겠네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이런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내려갈 거고,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근데 저희가 따져볼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1 왼쪽과 1 오른쪽만 그릴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만큼 그래프, 그리고 요만큼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는 여기 0,0을 지나는 직선이 이 빨간색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따져보겠습니다. K값이 0일 때는 당연히 2점밖에 안 만날 거고 0보다 큰 자연수 1값일 때도 2개, 2일 때도 2개, 3일 때도 2개 이쯤 나오겠네요. 그러면 일단 4점에서 만나려면 양수 K값에 대해서 이쪽에서 2번 만날 거고요. 이쪽에서 2번 만나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랑 접하는 상황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럼 혹시 이 2라는 부분에서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UI 2에서 기울기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가려놓고 2 대입하면 4 나오죠. 여기에서 UI 기울기가 4가 나오는데 여기가 일단 2,82여서 여기서 4인 기울기가 원점을 지나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y는 4x 이렇게 됩니다. 그럼 y는 4x라는 놈은 이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겠죠. 그러면 k값이 4일 때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겠네요. 그럼 k값이 4일 때 교점 개수가 얼마? 3. k값이 5가 되면 뚫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다가 UI랑 위치관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UI가 1,7을 지나게 되는데 1,7 지나게 그때의 그래프
요 아이가 1에서 기울기가 얼마인지 살펴보면 3 더하기 4는 7. 요 아이가 기울기가 7인데 1,7에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이때도 여기랑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7 전까지 한번 살펴보면 6, 7 중에 5일 때는 이거보다 위로 지나가서 2점, 2점, 4점. 6일 때는 2점, 2점, 4점. 이렇게 4점, 4점 나오고 7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7일 때는 여기 2점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접하고 올라가지면 여기 또 만나겠네요. 그래서 역시 4점. 그럼 8, 9, 10 이렇게. 우리는 K값이 10 이하면 되니까 10 이하에서 살펴보면 일단 7보다 크면 이거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위쪽으로 지나가면 얘랑 한 점, 쟤랑 한 점. K가 8이어도 이렇게 지나가겠죠. 얘랑 한 점, 얘랑 한 점. 일단 K값이 7일 때가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지만 이때도 여전히 4점에서 만나고 실제로 8, 9, 10일 때도 여전히 4점, 4점, 4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모의고사에 기출되었을 때는 실제로 교점의 개수가 5개 이상 되는 상황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교점의 개수가 5개 이상 되지 않죠. 교점은 아무리 많아봐야 4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수 K값에 대하여 뭐 K가 3이거나 2거나 1일 때는 2점에서 밖에 안 만나고 K값이 4일 때 3점, 5, 6, 7, 8, 9일 때 조건을 만족하도록 4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K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5, 6, 7, 8, 9, 10 더해도 상관없고 1부터 10까지 55에서 10을 빼줘도 답은 얼마? 45인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모의고사 문제를 풀듯이 처음부터 해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을 문제고 이게 평소에 많이 훈련돼서 익숙한 그래프였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 준비된 문제는 여기까지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